안녕하십니까. 대망의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주로 출제가 되는 게 두 가지죠. 3자간 명의 실탁 사례 형태하고요. 계약 명의 실탁 사례 형태. 두 가지만 좀 집중해서 법률 관계를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기출 문제도 그거 위주만 정리하시고요. 기타 나머지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각과 다른 명의상 약정에 따라서 우리 병원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누구의 이름? 물의 이름. 등기해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각과의 명의상 약정을 했어요. 이때 부동산 실거래 명의등기 한분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첫째, 물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양도담보권입니다.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입니다. 두 번째, 각과 회사의 구분소유 조건이요. 상호 명의실탁이요. 세 번째,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됩니다. 그럼 아예 적용이 안 되죠.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각이 종중이고 우리 종화. 종중. 두 번째, 각과의 법률혼 배우자. 세 번째, 갑이 종교단체 산하조직.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 이 세 가지는 플러스 할법 목적이 없을 때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세 개. 채권담보 목적의 채권자 명의 가등기, 소유권 등기, 상호명의실탁 신탁법상 등기 아예 안 되고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세 가지는 탈법 목적이 없다.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기업, 탈법 목적 명의실탁 적용되죠. 묵시형 명의실탁 적용되죠. 물명의 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보존 가등기 적용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 안 되는 6가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세 가지.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입니다. 상호명의실탁 또는 구분소유 조건입니다. 신탁법상 신탁 등기. 그다음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이런 거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죠. 이런 거 가지고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답은 탈법 목적 없이 배우자와 명의상 약정했어요. 이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배우자. 자, X토지를 을명의로 이전 등기해줬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나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면,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명의상 약정 유효, 을명의 등기 유효, 대내적 소유자는 갑, 대외적 소유자는 을 이렇게 됩니다. 1. 따라서 을은 대내적으로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2.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을 때 이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 거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정이 불법 점유했어요. 갑이 직접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직접 소유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고 을을 대위하여 소유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은 선악보론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건 갑에 대한 배신행위고요. 그 배신행위 병이 뭐 하면
적극과 다만 그때는 반사회 질서에 모여가 됩니다. 5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와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와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든 유효든 공통입니다. 명의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무효든 실명법이 적용돼서 무효든 공통적으로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3번 답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 목적이죠. 배우자 명상약정을 하고 등기 마쳤습니다. 만약에 탈법 목적이라면 부실법이 적용되고 부실법이 적용되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됩니다. 명상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의하여 이를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할 거는요. 명의상약정이 무효라 그랬잖아요. 무효인 명의상약정은요. 해지 못해요. 우리 기억나시죠?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따라서 무효인 계약은 해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명의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죠. 3번 을이 이전 등기 후에 점유하는 경우 수탁자잖아요. 언제나 타주. 수탁자자면 언제나 타주. 4번 을이 병에게 증여합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5번. 4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넘겼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 다시 을이 병에서 사버려요. 그럼 우리는 소유자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다시 을한테 파는 거예요. 이때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여기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5번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수탁자는 갑에게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문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지 마세요. 안 읽으셔도 돼. 그리고 사례 형태만 대비하세요. 자, 4번. 갑은 자신의 X토지점 일부를 특정하여 그에게 매도하면서 공유로 등기했다. 이게 뭐예요? 상호명의시탁이죠. 갑이 땅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그한테 팔아요. 그럼 분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갑이 공유 등기한 상태에서 각각 특정 부분을 이렇게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시탁이죠. 자,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분할 청구 못합니다. 상호명의시탁 약정을 해지하고 지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한다고 그랬죠. 분할 청구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거. 아유, Y 부분은 을소유자잖아요. 을소유자잖아요. 당연히 갑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Y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3번, 당연히 을의 Y 부분은 자신이 소유하는 거니까 자주죠, 자주. 4번은 을이 Y가 아닌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럼 갑수요 딱 을소유 건물이니까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법정상권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 Y 부분 여기 병이 불법 점유해요. 당연히 보존행위로 배제 구할 수 있죠. 값도 구할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공유니까 을뿐만 아니라 값도 얼마든지 배제를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1번. 우선수의 조건은 공유를 분할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명의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을 교환함으로써 해소한다는 거. 그러니까 있지. 5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을 명의시작하는 경우 예컨대 지상권 땅. 갑소유 땅에 의리 지상권 계약을 맺었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병의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외 물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도 적용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뭐예요? 양도담보권이죠. 당연히 부실법이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약정은 돌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양자가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을과 명의상약정을 하고 우리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게 양자가 명의신탁. 양자가 명의신탁 부실법이 적용되면 무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무효인 약정은 해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인 명의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다. 이게 공식입니다. 예?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중간생 약정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신탁자, 수탁자와 명의상 약정을 하죠. 그리고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 막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 약정 등기 명의신탁. 명의상 약정 무효고요. 우리가 이전된 등기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고요. 다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여기서 소유권은 병한테 있으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자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다만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무효하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수탁자 을이 스스로 신탁자 갑에게 등기해주는 것은 괜찮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명을 해주십니다. 5번 명의시상 약정 무효 및 등기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즉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못된다 그랬죠. 선의 제3자가 아니고요. 그냥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5번 틀렸죠. 6번 갑은 친구분과 명의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땅을 사요. 좀 전에 그림 그려드렸던 그거죠.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갑이 매도인과 매매, 그리고 매도인에게서 직접 등기 이전 이렇게 되죠. 명의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는 유효. 이게 기본이죠. 1번 너는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땅을 지금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X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소유권은 병한테 있고.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죠. 그 다음에 갑병 간의 매매는 유효하니까. 갑은 여전히 병에게 X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3번 소유권은 병한테 있고요. 을 등기는 무효니까. 당연히 병은 을에게 X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요. 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4번 갑은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갑하고 을에게는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요. 갑을 간에 무효의 명의상약정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 갑이 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갑이 점유하고 있죠. 이 갑이 을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목적물과 관련성 있는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죠. 피담은 채권 자체가 없잖아요.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갑이 점유하고 있는 X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어렵죠? 7번 갑은 친구들과 명의상약정을 하고 갑이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등기 역시 상자가 명의시탁입니다. 다시 한번 명의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자,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소유자죠. 을등기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입니다. 무효의 명의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 따위 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4번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은 을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는데 그 을등기가 무효니까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은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요. 5번 갑과 을이 40원? 그럼 유효예요? 아니죠. 부실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가 적용되려면 법률헌이 40원이에요. 8번 X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갑은 누가 명의상약정을 하고요. 을명으로 등기를 하기로 한 다음에 갑이 병에게서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등기에서 또 나왔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 매수료스 신탁자 을 갑과 병이 매매 병에서 직접 등기 연장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소유권은 병. 자, 이번 명의상약정은 무효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 못한다 그랬고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갑은 병을 대비하여 을등기 맛을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갑은 사이 명의상약정 사실 알고 있는 정. 이 을과 거래했어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되죠. 다만 이 문제는요. 이 신청을 뭐라고 해주냐면 갑과 을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만에 하나 갑과 을이 법률은 배우자 사이고 탈법 목적이 없다면 그럼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일을 신청했고요. 그걸 받아줬어요. 그냥 전부 정답.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전제하시고 그 지문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출제가 되면 명확하게 출제를 해줄 거예요. 9번 갑은 병의 땅을 취득하려고 을과 명의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 돈을 줬어.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명의상약정을 하고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하고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왔을 거예요. 일단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요 매매하고 등기는요, 병이 악의라면 무효, 병이 선이라면 유효. 이렇게. 매도인의 선액에 따라서 수탁자 등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병이 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명상약정은 무효지만 매매 및 등기는 유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매매 및 등기가 유효라는 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을이 대매매적으로 변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2번, 갑이 을과의 관계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장사 X토지를 판 돈을 을에게 지급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갑은 을에게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준 돈 내놔. 그거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우리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갑에게 주는 거 다 무효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정하고 새로운 명상약정을 하고요. 을에게 전달해서 을이 병에게 등기 넘겨주고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입니다.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상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정한 정에게 등기 넘겨줬다만 그 약정도 무효, 정에 넘겨준 등기도 무효. 따라서 정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만약에 을이 갑의 아들이야. 갑의 아들이고 뭐 그래도 90% 적용됩니다. 무효. 가족 중에서는요. 법률은 배우자 사이. 그리고 탈법 목적이 없을 때. 그럴 때만 유효입니다. 5번 만약에 을과 명사 사실 아는 병이라는 병이 알고 있었으면요.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즉 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을병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를 해요.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주고 대신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 안 하고 병도 말소 등기 청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 을과 명사 사실 알고 있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쉽게 말하면 갑이 본인이 되는 거고 을은 대리인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대신 병은 대금 반환 안 하고 말소 청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때는 3자가 명의신탁으로 가요. 즉 알고 있는 병이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 라는 말은 갑을 본인으로 보고 을을 뭘로 취급하겠다? 대리인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자, 갑이 매수인 본인이 됐으니 뭐야? 3자가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조금 어려운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킨다라는 말은 갑이 매수인이고 을은 대리인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수탁, 신탁자가 매수인이니까 3자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0번 갑은 탈법 목적으로 친구들과 약정을 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병과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역시 계약 명의신탁이죠. 병의 선악에 따라서 을등기 유무효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1번 약정,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불수법이 적용되는 순간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그 다음 갑을 간의 명상약정이 있다는 것을 병이 몰랐다면 을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4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공한 대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대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을 넘겨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이 X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요.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 요거를 부당이득한 걸로 봅니다. 4번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그 땅과 결련 관계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갑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준 돈. 을이 못 돌려줘요. 그럼 갑은 돌려달래까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은 이 명의상 목적물인 X토지 물건과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을이 정에게 팔았어요. 근데 정은 수탁자와 거래했죠. 뭐라 그랬죠?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골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어떻게 했죠? 선악골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1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탈법 목적이죠. 은소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친구 병과 약정을 하고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수탁자가 병이고요. 병이 을과 매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매도인 선악에 따라서 병등기 유무효가 달라진다고 했죠.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이번 을이 계약 당시 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알았다면 병등기는 무효고요.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지요. 즉 병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3번 을이 명의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을등기는 유효가 돼. 병등기는 유효가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이 부당이득한 것은 그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매수 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5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등기를 맞춰줬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야 내가 준 돈 내놔. 그랬더니 병이 야 나 돈 없고 X 부동산으로 대신 갚을게. 대물변제 해서 등기를 넘기죠. 이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효하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가 아니라 돈 돌려달라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준 매수자금 돌려줘 그랬을 때 병이 나 돈 없고 땅으로 대신 갚을게. 오케이. 그래서 등기 넘겨줬어. 이럴 때는 유효하다라는 게 표현이에요. 유효하다. 틀린 점이 그거죠. 11번 갑은 친구들과 명의상 약정을 했고요. 그 사실 알고 있는 병이 을과 계약했죠. 자, 병이 악의니까요. 을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갑을 사이에는 명의상 약정이 무효고요. 을병매매는 무효죠. 자, 이때 갑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이전등기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갑은 을에게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 갑이 을을 대위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병에 대한 이전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을이 X토지 등기 말소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을이 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병이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 아니니까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대금을 말소를 안 하고 있으면 병은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죠. 동시행관계니까. 4번 우리 정액에 팔아먹으면요. 다시 한번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골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5번 을이 X토지를 손해 정액에 팔아먹음으로써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게 되죠. 다만 병에게는 손해는 아직 없지요. 왜? 받은 대금 영원히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을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즉 병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때까지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소유권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병은 영원히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병은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침해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침해 행위지만 손해는 없다. 13번도 경매라고 되어 있죠. 경매라면 갑이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의 이름으로 그럼 제가 갑이 병에게 돈을 줘서 을 부동산을 경락을 받았을 때는요. 을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병등기, 유효입니다. 자, 갑이 병에게 돈을 줘서 병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계약명의 실태입니다. 니은 갑과 을 병사의 계약명의 사실을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목종 소유자 을이 알았든 몰랐든 경매의 경매는 경매 유효, 등기 유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됩니다. 매매하고 다르게 경매는 유효. 따라서 지금 병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했죠. 병은 부당한 이득이 있었죠. 뭐 값을 받은 돈. 그러니까 받은 병에게 부동산 넘겨라가 아니라 준 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경매라면 매도의 선악을 묻지 않는 경매 유효, 경락기는 소유권 취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물건을 취득하려는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돈을 주고요. 을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등기까지 마쳤죠. 경매입니다. 을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 이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 못하죠.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2번 소유권 반환도 청구 못하죠. 을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갑은 을에게 맞수등기도 청구를 못하고 소유권 이전도 청구를 못합니다. 3번 병이 매도인이 경매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목적을 소유자가 명의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경매, 유효, 등기, 유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옳은 질문이죠. 4번 X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갑은요. 을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는 안 된다고 그랬죠. 갑이 을에게 준 매각 자금과 이 X건물은 결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유치권 주장은 못합니다.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과 정에게 계약을 했다. 매매하는 계약. 계약 자체는 유효죠. 계약은 무효, 효자가 빠졌죠. 해임 권리 매매도 유효라고 했잖아요. 이 건물은 을 소유인데 갑의 입장에서는 해임 권리 매매를 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죠. 여기 효자가 빠져 있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X건물은 을 소유. 갑의 입장에서는 정과 타인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한 거죠. 타인 건물 매매 계약도 일단 유효하죠. 이건 틀린 질문. 대치. 네.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그 법의 적용 범위를 물어보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사례 형태고요.
그 중에서도 3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3자간 명의신탁, 즉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신탁자라면, 신탁자가 매수인이라면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수인이라면 계약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가 매매했는지 경매했는지, 그 다음에 매매라면 매도인이 선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하나는 구별해서 질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만 훈련하면 도시법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은 10년간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 다 봤고요. 오늘 정리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출법 얘기 지문만, 문제만 반복 달달달 암기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하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런 말씀드리면 딱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하셔도 기출 문제만 반복하셔도 해설 보시고 충분히 문법은 합격점 이상 나오시니까 하나만 지켜주시면 그냥 반복 지치지 말고 계속 반복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